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북한 사이버 전력의 규모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가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10,000명이 넘는 사이버 전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사이버 병사 규모와 역량 어느 정도인가요? 네, 북한은 1998년도 정도부터 정찰 천국 내에 121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이버전 조직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이제 정찰 천국만 해도 한 3,000여 명의 사이버전 병력이 있고 그 외에 또 추가로 계속 지금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00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크게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 정찰 천국 내에는 현재 한 3,000여 명의 사이버전 병력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은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었는데요. 2011년에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지난해 3월에는 국내 주요 공중파 방송국, 그리고 최근에는 악성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 해킹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버 공격을 추적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밝히는 게 무척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북한이 자신들의 주소를 밝히지 않고 제3국을 우회해서 이렇게 그 IP 추적을 피해가는 그런 경로를 택하고 있거든요. 프록시 IP를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우리가 2009년의 그 7.7 디도스 대란 그리고 13년 또 YTN이나 뭐 이런 방송국에 대한 그 공격 이런 것을 북한 소행이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북한을 기소할 만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수법과 그들의 어떤 그동안 행태 그리고 중국을 경유해서 왔다는 점 또는 아프리카를 경유해서 왔다는 점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이것은 북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그 사이버 공격의 특성상 북한임을 완벽하게 밝혀내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 조직들이 사이버 기술을 거래하는 암 시장을 활용하고 또 해외 공격을 위한 해킹 기술자들을 발굴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실제로 북한 내에도 해킹을 위한 전문 집단이나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제 정찰 천국에 1998년도 121소를 만들었다가 이것을 2012년도에 121소라는 것이 연구소 할 때 그 소자입니다. 그것을 전자정찰국 사이버전 지도국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1국이 되었고요. 여기에는 91소라고 하는 해커 부대가 있고 또 31소, 32소라고 하는 인터넷 심리전 전담 또 기구가 또 있고요. 또 110호 연구소라고 해서 군과 정부기관의 사이버 공격을 전담하는 그런 또 기구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또 북한에 이제 여러 어떤 그 공과계열 전문 학교들이 있습니다. 금성 제1고등중학교, 또 미림자동화대학, 김책공대 이런 데서 매년 50에서 100명 정도의 전문 해커가 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요즘 그 스마트폰에 각종 게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도 게임이 많이 있고요. 그 PC용 게임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 국내에도 아주 싸게 또는 공짜로 전파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국 선양 지역에 많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이제 북한의 그 사이버전에 활용이 되어서 이를테면 무료 게임을 다운받았는데 거기에는 북한의 어떤 도청 장치나 해킹 어떤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어서 우리의 어떤 휴대폰이라든지 PC를 해킹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그 중국에 있는 북한의 무역 회사들이 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양성이 되고 있고 또 중국을 통한 어떤 루트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인 군사 협력 관계를 볼 때 해킹 정보 또한 충분히 공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한과 다른 국가 간의 사이버상의 협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뭐 저희 그 순수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이버전이란 것은 누가 했는지 사실은 잘 모를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굳이 러시아나 중국과 정보와 또 작전을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군사작전에서 사실은 뭐 그것은 영원한 우방이 없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사이버전을 협력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이것은 북한이 전적으로 독자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하고 또 철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뭐 대선 개입이다, 뭐 이래가지고 국정원 문제 그리고 군의 사이버 사령부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백일화에 드러나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힘이 빠져 있고 그들의 예산까지도 공개하라. 조직의 강화를 이제 또 오히려 이상한 그 백안시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런 사회적 어떤 그 인식이 요즘 있어서 북한의 그 사이버전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국가정보원 내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각종 사이버를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방 분야는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 그리고 정부 전산 분야는 안행부, 그 사이버 테러는 이제 경찰청과 대검찰청, 민간 분야는 방통위 이런 데서 이제 사이버 해킹 방어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력이 태부족이고요. 미국만 해도 군의 그 사이버 사령부가 사성 장군이 지휘하는 굉장히 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투스타 즉 그 소장이 지휘하는 그 부대가 되었어요. 그 사실은 이제 그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가 혼란되는 정도가 우리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봤을 때 군의 사이버 사령부도 최소 중장 이상이 지휘하는 그런 큰 규모의 사령부가 되어서 각종 분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커도 있고 인터넷 심리전도 있고 군과 정부기관을 사이버 공격하는 그런 부대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회 다방면에 대한 방어를 하는 그런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